안녕하세요. 배우대 쇼핑몰을 만나는 천억대 야마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가장 많은 고민 혹은 저희와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를 해법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기능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보통 이제 국내 제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로우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즉 예를 들어자면 뭐랄까 간단한 제품들, 주방용품 중에서 뭐 식기, 건조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별로 테크놀로지 기술을 별로 뭐랄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편의 있게 만들고 또 경쟁업체가 뺏기는 것도 사실은 쉽고 특히 중국 업체라고 표현할까요? 중국에서 제조하면 훨씬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좀 떴다 싶으면 중국에서 곧바로 카피를 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즉 어떤 브랜드가 탁월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라 기술로 시장에서 1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등이 순식간에 다시 뺏기거든요. 즉 내가 기능 때문에 성공을 했고 기능 때문에 이런 디자인과 뭐 고민을 숨없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순식간에 뺏겨버리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뛰어났지만 순식간에 절반값,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 3분의 2까지는 괜찮은데 기능을 올렸더니만 그래서 많이 사줬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경제업체들이 한둘씩 생겨납니다. 근데 그때 경제업체들은 외형만 뺏겼어요. 고객들이 볼 때는 외형은 비슷한데 사실 그 세밀한 부분들은 뺏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진열을 하면은 뭐 우리는 2개가 들어갔는데 저기 1개밖에 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18평 아파트에 딱 맞췄는데 그쪽은 그냥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늘어나서 18평 아파트의 어떤 기역자 주방에는 안 어울린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못 따라해서 보통 선도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러면 좋아요, 너무 새끈해요, 아니면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라고 홍보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세밀함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디테일이 달라요. 이런 나사 크기가 달라요. 볼트 체결했다가 분리했을 때 이사 갔을 때도 재활용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디테일을 경쟁업체가 또 따라옵니다. 우리도 이래요. 근데 가격이 절반이네. 이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도업체들은 컨텐츠를 강하게 시작하죠. 소위 말해서 제작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이제 사진 때깔이 좋아지기도 하고 영상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유튜브를 섭외해가지고 이게 좋다, 비교했을 때 이게 괜찮다라고 이제 여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단계죠. 이 정도까지 하면은 또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여기에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거죠. 이제 뭐 하지? 때깔도 좋고 컨텐츠도 좋은데 경쟁업체는 여전히 저가격이에요. 근데 이 업체는 지금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가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비교되기 때문에 언제나 과실을 좀 많이 가져가거든요. 저기는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고 나는 12만원짜리니까 20만원짜리에서 좋다 근데 여기도 디테일은 괜찮은 것 같네? 차라리 이거 사는 게 이득이 아닐까?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래 저기는 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뭔가 비주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에 뭐 엄청난 기능이나 AS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다 환불도 해주고 그래서 그래 그냥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20만원짜리 살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나눠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왜 1등 업체가 불안하냐면 만약에 이 업체가 컨텐츠적으로 강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품의 가격은 살짝 오르겠죠. 12에서 14만원, 자기는 20만원 일 수 있는데 14만원이 돼도 여전히 저렴한데 컨텐츠가 나랑 비슷하게 나왔어. 그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쟁업체를 비난한 겁니다. 쟤는 저가래요. 저기는 중국에서 왔는데 쓰레기장에서 만들었대요. 중국 제품 더러운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공멸합니다. 왜? 고객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시작하려 하다가 그런 소위 말해서
뭐랄까 남을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똥물이 나한테도 튀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예쁜 사진을 아무리 백날해놓고 괜찮은 사진을 백날해봤자 이미지가 망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최악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공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한때 유행했던 곰팡이 이슈였습니다. 어떤 선도업체 중에 하나가 경쟁업체 라텍스의 곰팡이 확인하셨어요 하는 순간 라텍스 업체가 공멸했습니다. 라텍스에 곰팡이가 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악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서 시장 자체 줄여버리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다가 험악해져서 고객들은 모르겠다 싼 거 사자 라고 하거나 예, 대기업 거 사지 해가지고 다른 뭐 유명한 대기업 만든 거 그냥 사버리고 그래서 중간에 치이는 온라인 브랜드들은 뭐 공멸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브랜드를 라이프 스타일화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제품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제품이 뭐 받침대가 이거 좋고 뚜껑에 고무를 어떻게 썼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견고하고 이런 X자 라인이 너무 견고하게 돼가지고 이제 몇 킬로까지 지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오는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업체들도 금방 뺏겼죠. 그거 그냥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이미지 자체도 막 글자로 다 해주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냥 큰 몽 던지고 이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 디자인급이 좀 떨어지면 뭐 어때요? 어쨌든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걸 라이프 스타일화 하면 예를 들어 독도콩콩의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들을 보면 독도콩콩 올세척 제빙기 라이프 스타일처럼 깔끔한 사람들이 쓰는 세척기 그 제빙기는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하거나 혹은 라든가 에싸 같은 경우도 펫이 자주 나오는 라이프스타일, 즉 단독주택이나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사는 분들이 강아지를 아주 깨끗하게 키우면서도 저렇게 깔끔하게 살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화 시키면 요걸 못 따라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따라가려는 염두를 안 두게 됩니다. 왜냐면 선도업체 이렇게 생각해요. 밑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무서워. 후발업체는 따라가는 것조차 자기 역량을 다 쏟아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없는 돈 있는 돈 틀어가지고 그 디테일도 다시 몇 번씩 바꾸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저쪽 선도업체 바꾸면 그거 따라가겠다고 컨텐츠 비용도 쓰고 근데 나는 마진도 적어. 그러니까 쓸 돈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화는 사실 돈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유명한 뭐 주택이나 뭐 CF 같은 때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돈인데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보통은 라이프 스타일화를 할 때는 르무통처럼 고객들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래도 오래 파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백화점에 입점을 해봤었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타일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경제업체가 거기까지는 차마 못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이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도 저런 생활 하고 싶어. 저런 생활 중에 저런 소품이 있는 거 너무 좋겠는걸?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걸 너무 공감 있게 딱 집어줬네? 와, 때깔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업체와 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 이미지화입니다. 브랜드 이미지화는 뭐냐면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올려요? 라고 했을 때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브랜드는 사실 금방 대처될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예를 들어 나이키 떠오르면 어떠세요? 나이키 하면 사람들이 뛰고 일상생활에서 운동 잘하고 뭔가 쿨하고 펀하고 이런 느낌이 좀 뜨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걸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화라고 합니다. 혹은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패키지 자체를 굉장히 특이하게 만든 경우인데요. 그 뭐라 그러지? 초록이 분홍이로 얘기한 GRN 이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즉 패키지나 뭐 상징이나 이름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연상되게 만들면 또 나름의 브랜드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일러 더갱구스, 도화됨의 보일러 더갱구스 같은 경우도 보일러라는 단어로 인해서 난방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에 싹 가져가거든요. 구스의 늪이라든가 이런 혹은 베개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절개개, 우유베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화 제품의 형상과 브랜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우리 생활 속에 우유 닮았네 해가지고 우유 베개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미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제품 자체가 아주 규격화된 제품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뭐 4K 해상도를 가진 이런 모니터 그러면 레티나란 단어를 크게 박아가지고
뭐 제품의 기능성을 극도로 높이던가 극도로 어필하던가, 반대로 아니면은 뭐 저기 몽골을 달리던, 아니면 저기 넓은 바다에 가던, 제주도 바다에서 이렇게 껴안고 이거 자연주의 기능성 베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혀 다른 느낌의 눈을 좀 씻어낼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로 내 이미지를 시키던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는 제로웰이란 브랜드였고, 슬로건이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브랜드의 느낌이 깨끗하고 선명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브랜드 이미지와 어떤 걸 딱 봤을 때 이미 남들은 그냥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DP컷 찍고 기능만 설명할 때 하와이에서 쓰는 제빙기는 무엇일까요? 뭐 이러고 있고, 혹은 라이프 스타일, 이걸 쓴 사람들이 깔끔하고 잘 살고 깨끗하고 혹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등등등등등 내 타겟에 맞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줬을 때 고객은 기능을 넘어서 기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이 업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저런 데서 저런 제품을 사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경쟁업체의 추격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머니 컨텐츠 조언이었습니다.